세계는 드론을 만들기보다 막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도 놓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는 단 하나. 13km 밖에서 소형 드론을 AI로 탐지하고 분류하는 세계 최고 레이더 시스템.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말이죠.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UN 정보기술국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각국의 드론 방어 기술을 파악하되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왜 하필 한국인지 의문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기술 강국들을 제쳐두고 말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인천공항 도착 첫날 밤 호텔방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펼쳐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가 13km 떨어진 소형 드론까지 포착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이 드론 종류까지 실시간으로 분류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을 때 정우현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죠. 저는 미국 NSA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의심받았고 정우현 박사도 핵심 기술을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꽤 긴장감이 흘렀어요. 연구소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시설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실용적이고 간소한 느낌이었어요. 정우현 박사가 저를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파커 씨,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서요. 그가 저를 연구소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생각보다 작은 레이더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그 대단한 기술의 핵심일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모니터 화면을 본 순간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반경 13km 내의 모든 비행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객기부터 작은 새까지 전부 다른 색깔과 기호로 분류되어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추적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 구석에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저건 뭔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불법 드론입니다. 크기로 보아 DJI 미니급이고 현재 속도는 시속 45km네요. 정우현 박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 드론은 지금 8.2km 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거리죠. 그 순간 각국이 한국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기존의 방공 시스템들은 이런 작은 표적들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어요. 너무 작고 낮게 날아서 레이더망을 빠져나가기 일쑤였죠. 정우현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탐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도까지 판단해요. 연구소에서의 둘째 날, 정우현 박사는 저를 실제 테스트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넓은 들판에 임시로 설치된 레이더 시설이었어요.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여러 나라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들을 봐왔지만 이런 현장 테스트는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실제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말했죠. 그의 동료 연구원들이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업용 드론부터 군용으로 개조된 것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되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DJI 팬텀급 드론이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륙했어요. 일반적인 레이더라면 완전히 놓쳤을 거리였지만 한국 시스템은 드론이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부터 즉시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드론의 정확한 위치와 함께 상업용 드론, 위협도 낮음이라는 분류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죠.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드론 종류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가요? 비행 패턴, 레이더 반사 특성, 속도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AI는 10만 시간 이상의 드론 비행 데이터로 학습했거든요. 정우현 박사의 말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각 드론마다 고유한 비행 특성이 있어서 그걸 패턴으로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엔 군용으로 개조된 드론이었어요. 겉보기엔 일반 상업용 드론과 거의 비슷해 보였지만 시스템은 즉시 개조된 드론, 위험도 높음으로 분류했습니다. 폭발물을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되었다는 걸 AI가 정확히 알아챈 거였죠.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도 이 정도 정밀도는 없을 텐데요. 정우현 박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나라 기술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부담감도 느껴졌거든요. 제가 UN 소속이긴 하지만 미국 출신이라는 점도 그를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요소였을 거예요.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여러 드론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스웜 드론 공격을 가정한 실전 시나리오였죠. 화면에는 12개의 빨간 점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마치 실제 전투 상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은 각각의 드론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미끼용 드론으로, 일부는 실제 공격용으로 분류했어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불과 30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마친 후 며칠 뒤 본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거였어요. 한국의 드론 탐지 기술을 미국이 도입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전달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우현 박사와의 세 번째 만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는 제가 단순한 UN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그의 표정은 한층 더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파커 씨,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정우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드론 탐지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우현 박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시 그런 목적이셨군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파커 씨,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핵심 국방 기술이에요. 저는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방어를 위해서라도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우현 박사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미국이 우리 기술을 가져가면 결국 중국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혼자서 한국의 다른 방산업체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부 연구소 말고 민간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기술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거든요.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고 노트북 위치도 살짝 바뀌어 있었어요. NSA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정우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난 정우현 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진 것 같다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커 씨가 한국에 온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요. 중국이요? 네, 저희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커 씨를 통해서 말이죠.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파커 씨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의도치 않게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기술 도입 요청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중국까지 개입하고 있다니 한국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입장이 되었을 거예요. 며칠 후 정우현 박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급히 연구소로 향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가 대폭 강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부 보안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어요. 정우현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이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어요. 지난 3일간 외부에서 연구소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계속되었다는 거였죠. 다행히 핵심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의도가 명확했다고 했어요. 흔적을 추적해 본 결과 중국 쪽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킹 시도와 동시에 연구소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CCTV 분석 결과 동양인 남성 한 명이 며칠째 연구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정우현 박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전문가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움직임이나 주변을 관찰하는 방식이 훈련받은 사람 같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반인은 아닌 것 같네요. 정우현 박사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커 씨가 오신 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오히려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의 기술 도입 요청도 모자라서 이제 중국까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박사님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네요. 아니에요. 파커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정우현 박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술이 알려지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을 뿐이죠.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보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회의 중에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핵심 기술 데이터를 가짜로 만들어서 유출시키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종의 디코이 작전이었죠. 진짜 기술은 더욱 철저히 보완하고 가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서 적들을 혼란시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정우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최소 몇 달은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단순한 기술 탈취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더 큰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코이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동해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초계함이 정체불명의 드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였어요. 일반적인 감시 장비로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드론 탐지 시스템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현 박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작전 상황실로 향했어요.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상의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한국영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저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드론입니다. 작전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크기는 중형급인데 비행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마치 무언가를 탐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드론이 한국의 드론 탐지 시스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었어요. 탐지 범위 경계선 근처에서 계속 맴돌면서 시스템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건 아닐까요? 제가 추측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술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드론을 추적했지만 갑자기 신호가 사라졌어요. 바다에 추락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한국의 기술을 직접 테스트해봤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택시 뒷좌석에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 확인해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양인 남성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연구소 CCTV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커 씨.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린웨이입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술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베이징의 한 IT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한국의 드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린웨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파커 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린웨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한국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 말에 제가 잠깐 망설이자 린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기술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연구소 해킹 시도나 오늘 동해상의 드론 사건을 생각하면 중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뻔했거든요. 정중히 거절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린웨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파커 씨,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기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린웨이와의 만남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본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온 거였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죠. 중국의 개입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우현 박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였지만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파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정우현 박사가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고 우리 혼자서는 이 기술을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며칠 후 비밀스러운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연수원이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기술진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정우현 박사를 포함한 연구팀이 나왔습니다. 회담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기존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 요구와는 달랐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함께 발전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고 싶어요. 정우현 박사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의 소유권은 우리가 유지해야 해요. 협상은 이틀간 계속되었고 결국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미 공동 연구를 시작하되 기술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하고 응용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우현 박사와 함께 인도 북부의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히말라야가 보이는 척박한 고원지대였어요.
이곳에 한국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서 장비 성능에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정우현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레이더 신호가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테스트 첫날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보낸 정찰 드론들이 15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모두 포착되었어요. 기존 인도군의 레이더로는 전혀 탐지할 수 없었던 소형 드론들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인도군 지휘관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국경 경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시스템이 드론들의 의도까지 파악한다는 점이었어요. 단순 정찰용인지 공격용인지를 비행 패턴으로 구분해냈습니다. 저 드론은 폭발물을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비행 속도와 고도 변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몇 시간 후 그 드론이 인도 측 초소 근처에서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시스템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죠. 일주일간의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우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파커 씨, 이번 협력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이 실제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으니까요. 인도에서의 성공적인 테스트 소식이 알려진 후 며칠 뒤 연구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안팀에서 내부 침입자가 발견되었다는 급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새벽 3시에 정우현 박사로부터 온 긴급 전화를 받고 급히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입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어요. 경찰과 군 보안부대가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정우현 박사를 찾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보안상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1시간 후에야 정우현 박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린웨이예요. 정우현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연구소에 침입했어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이 상세한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어요. 린웨이는 며칠 전부터 청소업체에 임시직으로 취업해서 연구소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오늘 새벽에 혼자 남아서 핵심 연구실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발각된 것이었어요. 다행히 핵심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설계 도면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린웨이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침입이 발각되자 연구소에서 도주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파커 씨도 조심하세요. 정우현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린웨이가 파커 씨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할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로 린웨이와 마주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표정이 상당히 다급해 보였어요. 파커 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린웨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구소에 침입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죠. 들어보세요, 파커 씨. 린웨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손에 넣으면 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깨질 거예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연구소에 침입한 건가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기술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린웨이가 변명했습니다. 중국도 이 기술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침입까지 감행했다는 건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린웨이 씨,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린웨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파커 씨, 마지막 경고예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위협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린웨이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라진 후 저는 즉시 정우현 박사와 보안팀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몇 시간 후 린웨이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가 이미 일부 정보를 본국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보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정우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도 절감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어요. 핵심 기술을 여러 단계로 분할해서 저장하고 접근 권한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었죠. 또한 국제 협력 시에도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 추진하되 보안 프로토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지키면서도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린웨이 체포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다른 우방국들도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 충돌 상황이었죠. 워싱턴에서 온 새로운 지시는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드론 탐지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우현 박사와 함께 이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파커 씨,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정우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실제 개입이 아니라 기술의 효용성만 분석해보는 거죠. 며칠 후 극비리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만 해협 일대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반영한 가상 상황에서 한국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중국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종류의 드론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어요.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가진 군용 드론들까지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대만의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거예요. 미국 측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선제 공격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우현 박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클 거예요. 우리가 이 기술을 대만에 제공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유사한 드론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린웨이가 빼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결국 기술 경쟁이 시작된 거네요. 정우현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석 결과 중국이 발표한 시스템은 한국 기술에 비해 상당한 한계가 있었어요. 탐지 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아마 핵심 기술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네요. 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정우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계속 발전시킬 테니까 우리도 더 앞서 나가야 해요. 그 후 한미 간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서 차세대 드론 대응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거였어요. 한국의 핵심 기술에 미국의 자본과 인프라가 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정우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파커 씨,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경계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연구진들의 열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기술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들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정우현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한국이 미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한국 땅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갈등에서 평화의 열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